표를 보면 월드클래스는 4경기에서 15득점 8실점을 했습니다. 골대녀 팀 중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인데 그것도 독보적입니다. 와, 15득점. 골대녀 제4회 슈첼리그가 종료됐습니다. 시즌 도중 킥앤룰도 변경됐고 새로 충원된 신입 선수들이 놀라운 기량으로 많은 활약을 했었는데요. 결국 우승은 월드클래스가 차지했고 개벤저스는 최하위로 방출당했습니다. 다음 시즌 개벤저스는 볼 수 없겠네요. 심기일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승강전을 통해 다시 슈퍼리그로 올라간 팀은 원더우먼과 탑걸, 챌린지 리그로 강등된 팀은 국대 패밀리와 구척장신이 됐죠. 다음 시즌 슈첼리그는 슈퍼리그의 월드클래스, 스밍파, 블라비, 액셔니스타, 원더우먼, 탑걸, 챌린지 리그는 구척장신, 국대 패밀리, 발라드림, 아나콘다로 결정됐습니다. 자, 마무리된 제4회 슈첼리그 결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엔 전체적인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시즌 오범석 감독의 지휘 아래 3명의 선수가 새로 충원됐죠. 카라인, 애기, 이한우 선수였는데요. 예상외로 카라인, 애기 선수의 실력이 성장하면서 수비 공백을 훌륭하게 메워줍니다. 골키퍼 캐시까지 더해져서 월드클래스의 수비 라인은 매우 견고해졌죠. 그것을 바탕으로 놀랄만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오범석 감독의 작전까지 더해서 월드클래스는 이번 시즌 완벽한 공격 축구를 펼쳤고 아주 잘 들어맞으면서 결국 우승까지 일궈냈습니다. 표를 보면 월드클래스는 4경기에서 15득점 8실점을 했습니다. 골대녀 팀 중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인데 그것도 독보적입니다. 득실자 플러스 7, 경기당 평균 득점은 3.75골입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물론 실점도 많았지만 공격 축구를 하는 팀에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더 재밌는 것은 주전 4명 모두 득점을 기록했고 모든 골은 상대 자책골로 얻은 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5골 전부 100% 순도의 월드클래스에서 만들어낸 골입니다. 이번 시즌만 본다면 월드클래스는 명실상부 최강의 팀이었습니다. 와, 15득점. 최다 실점팀은 구척장신이었습니다. 총 9골을 헌납했고요. 득점은 6골로 득실차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지표로 보면 구척장신의 챌린지 리그 강등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네요. 최소 득점은 국대 패밀리입니다. 구척장신과 같이 챌린지 리그로 강등됐는데 국대 패밀리는 다음 시즌 득점력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득실차표를 보시면 득실차가 마이너스가 아닌 상위 4팀이 모두 리그 1, 2위를 했던 팀입니다. 슈퍼리그 1등 월드클래스와 2등 스밍파, 챌린지 리그 1등을 했던 원더우먼과 2등 탑걸입니다. 이 4팀 모두 다음 시즌 슈퍼리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개벤저스의 방출이 좀 의외이긴 한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총 5번의 무승부를 통한 승부차기가 있었는데 개벤저스가 2번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졌습니다. 승부차기도 실력이라고 하지만 개벤저스에겐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묘하게 득실차 기록표에 기재된 순위대로 리그가 구성됐네요. 아쉽게 방출된 개벤저스를 제외하면 하단의 세 팀과 발라드림을 합해서 챌린지 리그가 구성되죠.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재미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골대녀는 골을 많이 넣는 팀이 결국 유리한 걸까요? 사우리와 나티는 득점 공동 1위에 랭크됐습니다. 공동 득점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공동 득점왕이 같은 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명 배출하기도 쉽지 않은데 2명이라는 것은 월드클래스가 얼마나 공격 축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득점왕 타이틀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각 6골씩 넣어서 총 12골을 나우리 콤비가 넣었습니다. 나우리 콤비는 최다골을 쓸어 담은 최고의 콤비임을 이번 시즌에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 3위로 총 4골을 넣은 액셔니스타 정혜인과 스밍파의 심으뜸 선수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 경기를 덜 치른 정혜인이 3위가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아나콘다의 노윤주 선수가 3골을 넣었는데요. 아나콘다는 유일하게 노윤주 선수 1명만 득점을 했네요. 아나콘다의 아이콘 악바리 윤태진 선수는 득점을 아쉽게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즌 아나콘다가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겠죠. 이번 시즌에 총 67골이 나왔는데 득점자의 골을 합하면 총 54골입니다. 나머지 13골은 어디 있을까요? 네, 13골은 자책골입니다. 개벤저스가 4골로 최다 자책골 팀이고 그중 3골이 조혜령 키퍼와 관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개벤저스는 무승부와 자책골이 떨어진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자책골이 룰 변경의 100%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이번 시즌 초반 자책골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시즌 도중 킥인 룰이 변경됐는데요. 127회 블라비 대 스밍파와의 경기부터 킥인 룰이 변경됐죠. 표를 보면 알겠지만 킥인 룰이 변경되기 전에 12골의 자책골이 나왔고 변경된 이후엔 한 골만 나왔습니다. 자책골이 많이 줄어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죠. 자책골은 정말 말 그대로 선수 본인이 자책할 수밖에 없고 팀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멘탈이 흔들리고 정상적인 경기를 하기 힘들죠. 특히 골대녀에서는 더 심합니다. 경기력에서도 악영향을 주는 자책골 빈도가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키커 한 명을 보유하고 킥인으로 득점을 노리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번 시즌을 보면 에이스 한 명에 기대던 경기가 아닌 팀원의 실력이 고루 성장하여 팀 합이 잘 맞는 팀들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드클래스 스밍파가 있는데요. 킥인 룰 변경도 한몫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강력한 킥을 갖고 있던 에이스가 킥인으로 선수를 막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리바운드 공을 넣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경우가 룰 변경으로 많이 없어졌으니까요. 또한 골대녀 팀들이 전체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에이스 혼자 다 제치고 골을 넣는 모습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받쳐주는 팀원들의 실력이 중요해졌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빌드업과 패스플레이, 패턴을 활용한 부분 전술 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팀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전체적인 선수들의 실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에이스 혼자로는 이길 수 없는 골대녀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4회 슈퍼리그 우승 상금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얼마였을까요? 자료를 보면 슈퍼리그 1회는 같은 1,000만원이었네요. 2회는 2,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3회도 2,000만원이었네요. 그런데 그 다음 대회인 SBS컵 대회 때는 다시 1,000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이번 시즌 4회 슈퍼리그도 역시 1,000만원이었고요. 시청률 때문일까요? 약간 내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청률 조사한 것을 보면은 5% 초반은 찍고 있거든요. 시청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하향됐는지는 SBS만이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료된 이번 시즌 4회 슈첼리그 결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즌 방출됐던 발라드림이 다시 챌린지 리그에 복귀하는데 과연 어떤 파란을 갖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 시즌 결산을 하면서 경기 기록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려서 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